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부정선거 재검표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감정 절차 들어가 있는데 이 분야에 집중 연구해 오신 분 모셨습니다. 부정선거에 관련한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 김성진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집회 현장에서 뵙고 네. 네. 아니 어떻게 그 교수님 원래 그 전공이 무엇인데 이렇게 부정선거하고 열심히 싸우십니까? 저 한문학을 전공하고는 있지만은 네. 이 이제 민주주의 기본이라는 것이 선거인데 그렇죠. 예. 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선거를 치루나 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지난 선거 때 딱 네. 치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라는 아,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예. 그 하기 전에 제가 보니까 뭐가 문제였느냐면 예. 그 이현주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현주 의원 출마한 지역에 예.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시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지금 그 당시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예.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이쪽에는 국회의원이 이현주가 떨어지니까 네. 뭔가 이상하네. 아, 그렇지. 네. 그런데다가 제가 좀 평소에 좀 알고 있던 중구 부산 중구청장 네. 그때 선거가 있었어요. 네. 보궐선거로. 그런데 거기도 미래통합당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청장 한 명, 음. 그 다음에 시의원 한 명. 네. 그 사람들이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이게 바뀌었는데 예. 이거는 또 거꾸로 국회의원 선거만 이상하게 이렇다. 그렇지. 예.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래서 그냥 이 인터넷에 검색하는 중에 보니까 네. 그 당시에 보궐선거가 상당히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보궐선거는 미래통합당이 거의 압승이었어요. 예. 그래 어떻게 총선은 거꾸로냐. 그러니까 그때 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뭐 63대 이런 거를 봤는데 저는 그거보다 같이 선거구에 들어가면 네. 선거하러 투표하러 들어가면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 네. 그다음에 보궐선거, 뭐 시장 선거, 네. 시장 선거 이런 것들이 쭉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미래통합당 찍고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찍고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드물죠. 거의 드물죠. 거의 드물죠. 교차 100, 투표가 100명이면 뭐 한두 명 할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뭐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음. 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조금씩 봐나갔는데 네.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오늘 그 주제 먼저 다뤄야 되겠네요. 무결성. 예. 우리가 무결성이 확보 안 되면 지금 그런 의혹들이 확보 안 되면 또 선거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네. 또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이제 네. 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상하다. 네. 그때의 선거를 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이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면 네. 내가 부산 같으면 이길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던 것인데 네. 왜 이럴까?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예. 근데 뭔가 이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번 이제 4.15 총선을 지나면서 이거는 선거 무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 대선이든 뭐든 지방선거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아무리 선거를 잘하면 뭐합니까? 개표 과정에서 다 뒤바퀴 돌려버리는데.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냐 하는데 요즘 세상이니까 요즘 세상이니까 가는 어마어마한 게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선거나 3.15 부정선거 그 끼케야 표 집어넣는 그럼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컴퓨터로 디지털식으로. 원격으로 그럼. 조정을 하니까 요즘 세상이니까 이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슈퍼마켓에 가서 결제를 해봐라. 예. 미국에서 운영하는 거라도 당장에 실시간으로 결제가 된다. 그렇죠. 아니 그거 저 주유소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보통 가득 채우는 걸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15만 원을 딱 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다 못 넣으면은 실시간으로 이게 취소가 되고 그렇죠. 다시 또 이게 재입력되는데 이거 시군죽 먹기죠 이거. 그러면 저희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 본사가 뭐 미국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 여기서 지금 방송하는 게 실시간으로도 중계도 되고 댓글이 실시간으로도 달리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뭐 또 조작을 또 하려면요 얼마든지 조작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소스 코드만 알면은. 예.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흐름 어떤가 네. 이런 거를 보니까 이게 부정선거로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라크 총선이 이제 네, 다시 난리 됐고, 났었죠. 난리 났고 민주 콩고 같은 경우에는 폭동까지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죠. 예. 그런데 그 민주 콩고하고 이라크하고 이런 볼리비아, 뭐. 볼리비아 이런 예. 문제가 된 이런 선거구들이 한결같이 뭐하고 관련되냐면 우리나라하고 관련되고 또 중국의 1대1로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렇죠. 그 1대1로의 노선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 시스템이 들어갔죠. 시스템이 들어간 것이죠. 들어갔죠. 다.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너무나도 이상하구나. 네. 그런데 이제 콩고 같은 나라는 네. 그 사람 이 후보자 밑에 QR 코드가 있어요. 예. QR 코드를 가지고서 한다는 거 선거를. 예.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중앙선관위에서 QR 코드를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이걸 이유가 강행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구나. 쉽게 그렇죠. 부정을 하기 위해서요. 그게 없으면은 표 집어넣고 빼고 이거 그러게 오프라인에서만 말입니다. 하는데 네. QR 코드가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컴퓨터로 원격으로 조정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럼요. 옛날에 무슨 놈 뭐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냐.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시대의 흐름이 얼마나 변하는지. 아니 지들이 자기들이 지금 식당 같은 데 가면 QR 코드 찍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찍는지 맞습니다. 모르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다는 게 그냥 실시간으로 수천만 명, 수억 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QR 코드예요. 맞습니다. 한꺼번에 실시간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14억 명인데 14억 명이 그거 옛날 같으면 14억 명이 모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은 14억 명을 동시간대에 체크가 다 되는 그렇죠, 게 그렇죠. QR 코드인데. 그렇죠. 참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보통 디지털 선거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는 식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는 오히려 좌파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선거 부정을 어떻게 수출하냐. 선거 부정을 수출할 게 없어서 어떻게 선거 부정을 수출하냐. 그 수출해서 그쪽에서 마치 사전 예행 연습이라 한 것처럼 네. 그런 다음에 또 우리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발생하겠구나라는 거를 체크한 후에 우리에 적용한 것 같은데 그래도 범죄의 흔적은 어딘가는 남는다. 남았죠. 예. 남아서 이번에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네. 이거를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조차도 제대로 이거 지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 국민의힘 대표로 있는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면서 있으면은 자기가 뭐 정치 생명을 걸고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은 야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문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기 문명을 뭐로 생각하십니까? 문명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문재인과 이재명을 합하면 문명입니다. 그러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문명 사회에서 누가 죽으면은 우리가 조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죽어야 조문을 가는데 조문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어요. 조국하고 문재인. 그러네. 조문. 조국하고 문재인. 조문 때문에. 저 교수님이 직접 지신 거예요? 예. 잘 지셨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놈은 이게 뭐 추문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요. 추미애 문재인. 그렇죠. 이거는 추문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추문으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추문 때문에 조문을 하게 되는. 예, 세상이야. 그렇습니다. 추문 때문에 박원순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가다가 보면 결국 법치주의든 뭐든 다
뭘로 연결되느냐? 선거의 무결성이 그렇죠. 확보돼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민주주의,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민주주의 이걸 뭐 입에 달고 사는데 민주주의가 뭡니까? 백성이 주인 되는 세상이다. 그렇죠. 그럼 백성이 주인 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표가 1인 1표에서 정확하게 내가 기표한 것이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된 그렇죠. 민주주의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교수님이 그 이번에 이제 선거가 대선이 뭐 10개월 정도밖에 안 네네.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대로면 다음 대선 해봐야 윤석열이 아무리 인기 있든 최재형이 뜨든 아무 상관없이 또 저쪽에 누가 단일화되든 그쪽으로 이기는 거네요. 지금 이 상태대로. 저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 이제 부정투표가 대부분 사전투표에서 네.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정교무에서도 지난번에 이 사전투표 제도라 이런 거를 바꾸기라고 네.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사전투표 제도가 제대로 이 보완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예. 이거는 선거 치르나만 하다. 근데 보완하려는 노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당도 없는데 야당도 없잖아요. 야당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그 지지율이 내지는 득표율이 예. 한 15% 정도가 앞서지 않으면 예. 이거는 선거 하나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도 뭔가를 부정선거에 대해서 감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승리를 원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정쩡하게 이기면은 부정으로 뒤집힌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부정을 해도 이기는 그런 걸 해달라는 그렇습니다. 주문 같은데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압도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은 네. 이거는 부정으로서 네. 도저히 이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해야 그런 분위기를 해야 관련된 자들이 또 선거 부정을 저지를 엄두도 내지 못할 뿐만 네. 아니라 선거 부정을 해도 그게 제한적이거든요. 예. 당일 투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데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관외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박주연 변호사가 밝힌 것처럼 어떤 이놈의 선거가 투표지가 사전 관외 투표는 전국을 여행하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리저리 다니는 동안에 어떻게 변조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투표 그 사전 투표 보관함이 그렇습니다. 이만큼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만큼 두 손이 들어가요. 두 손이 들어가서 거기 뭐 빼내고 그만큼 다시 그리고 집어넣어도 보관 장소는 CCTV가 없고. 없고. 이게 무슨 그게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그런 아니, 점에서 이제 조금 이따 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에 가서 아 그건 좀 이따 말씀해 네네.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하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으면 네. 선거 치르나 마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의 방법은 이번에 이제 그 재검표 감정 절차 남았는데 네. 재검표 감정 절차에서 이제 천대엽 대법관 등 그 좀 양심을 되찾아서 이번에 부정선거를 밝혀주면은 그리고 시스템을 보완하면은 최선이고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천대엽 대법관도 대법원 조직원이고 선관위도 대법원 맞습니다. 조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네 조직을 위해서 용단을 못 내리면 그래서 이 상태대로 가면은 차선은 이제 압도적인 승리로 그렇습니다. 해서 부정선거가 감히 개입 못할 정도의 압도적인. 근데 그런 게 참 어렵죠. 어렵죠. 그게 불행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조작을 감수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런 나라가 어디?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감정이 제대로 안 나오면 이제 국민이 이제 뭐 이제 죽기 살기로 나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선거혁명 하는데 혁명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 그대로 간판 내릴 그렇죠. 수밖에 없다.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 대표님 우리가 보통 이번 그 인천 연수의 재검표 네. 근데 선거 무효 소송이잖아요. 예.
어떤 경우에 선거 무효냐? 네.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효지 무효죠, 않습니까?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것만. 그렇죠. 예. 재판 중에 드러난 것만 해도 무효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좀 뭐 투표지가 배추잎 투표지, 그러니까요. 일장기 투표지, 무슨 뭐 옆구리가 뭐 붙어 있는 저 불량 학생 투표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지. 본드 먹고 그럼요. 있는 애. 아니 그래 이번에 드러난 것만 해도 자기네들이 인정한 것만 279 그렇습니다. 장이에요. 그리고 일장기 투표지는 인정도 안 해. 그래. 유효표로 다 해서 그게 1000여 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끝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대법관이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선거 무효 소송인데 네. 당선 무효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무효냐 아니냐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표가 화폐가 이게 위조 수표냐 아니냐. 위조 화폐냐 아니냐를 판별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몇 장이냐 돈이 얼마짜리냐는 상관없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게 500만 원이 위조냐 400만 원이 위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위조냐 5만 원짜리가 위조냐 진짜냐 이거 지금 판단하는 건데 쟤네들은 어떻게 지금 선관위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 추측입니다만 이게 위조가 이렇게 나왔어도 당락에는 뭐 결정이 뒤바뀔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조면 끝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게 이제 실제 경험한 일이니까. 네. 제가 이제 1976년도에 네. 겨울에 이제 부산대학교 시험을 쳤어요. 진짜. 그 당시에는 본고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76학번이세요? 예. 76학번 아닌데 네. 이제 76년 예, 시험 치고. 말에 시험을 시험 치니까. 77. 그럼 예. 58개 뛰세요? 아닙니다. 네. 내가 재수도 안 하고 네. 59. 아니요. 76학번이 돼야 되는데 76학번이 돼야 되는데. 재수를 안 하고 아. 이 재수를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77학번이 됐는데 예. 어쨌든 제가 시험 치러 갔는데 예. 제가 들어간 고사실에서 시험지가 바뀌었어요. 그 무슨 적이야? 아니 영어 시간인데 수학 문제가 아이고. 수학 문제를 배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수학 문제 딱 보면 내가 수학에 약한데 예. 이거 수학 문제 일하고 있는데 바로 다시 걷어갔어요. 예. 다시 걷어가가지고 전 학생이 예. 다음 날 다시 시험을 쳤습니다. 그렇지. 그 한 고사실에서 예. 한 고사실에서 시험지를 잘못 배부해서 그걸 다 시험을 무효화하고 네. 시험을 다시 쳤거든요.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죠. 그러면 이거 다시 선거해야죠. 선거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규 투표지가 아닌 아니야. 거 아니면 무효다. 무효다. 예.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대학 입시도 그런데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잘못된 투표지가 들어갔다. 이건 무효죠. 한 장이라도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이거 예.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네, 한 장이 무효입니다. 예, 잘 천대여 대법관 등 이번에 잘 판단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역사의 심판 전에는 국민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겁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당신들 책임이에요. 큰일 날 줄 아십시오.